자, 이번엔 정보의 구조 또는 자료의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이 파일 구조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죠. 파일 구조. 이 파일 구조의 구성 요소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기록, 영역, 검색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먼저 기록은 뭔가요? 컴퓨터에 의해서 자료들이 저장될 때 서로 관련 있는 자료 항목들을 같은 그룹에다가 집어넣어서 저장을 해요. 그래서 이 기록은 표 내에서 행, 우리가 row라고 얘기하죠. 이 행이라고도 하고 특성 요소에 대한 정보를 표현합니다. 자, 그럼 영역은 또 뭐가 있어요? 이 하나의 기록들, 위에서 설명한 이 기록들은 여러 개의 영역으로 구성이 됩니다. 각각의 영역들은 자료의 항목을 포함하죠. 하나의 기록 내에 하나의 데이터 테이블이 있다고 할 때 하나의 기록 내에는 이름, 전공, 학번, 성별 이런 것들이 각각의 영역으로 포함이 돼서 표현이 됩니다. 예, 이 내용들이 바로 우리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검색자, 요건 키라고 얘기해요. 요건 자료 파일을 검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특별한 키워드들이에요. 그래서 이 표에서 우리가 이름을 검색자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의 영역들은 모두 속성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파일 구조에서의 각각의 기록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록에 보면 첫 번째 기록 넘버 1에 보면 이제 이름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전공이 들어가 있고 학번이 들어가 있고 성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름, 전공, 학번, 성별 이것들을 우리가 기록 내 하나의 영역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2번 기록에 보면 임형신이라는 이름의 영역이 또는 조경학부라는 전공이라는 영역이 또는 학번 또는 성별에 대한 각각의 영역이 모여서 하나의 기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 4, 기록 5에서 나타난 것 같이 모두 이렇게 하나의 기록 내에는 여러 가지 영역이 끼어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기록을 우리가 아까 row, 행이라고 표현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름들 강근영, 임영신, 권호준, 김민정, 신민지 이런 이름들이 각각의 키가 됩니다. 즉 검색자가 돼요.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것들은 속성 영역이라고 표현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임영신하고 검색을 했을 때 조경학부와 학번과 이름 이런 것들이 속성 영역으로 만들어져서 하나의 기록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그 얘기를 많이 들어온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데이터베이스. 먼저 데이터베이스의 개요, DB라고도 표현하죠. 줄여서. 자, 데이터베이스는 뭐를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가? 먼저 정의는 서로 관련이 있는, 연관성이 있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자료들이 모인 거를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해요. 아무거나 다 끌어다 모아놓은 게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서로 관련이 있는, 연관성이 있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자료들을 모아놓은 거, 요게 바로 데이터베이스라는 얘기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는요, GIS 사업에서 가장 많은 비용과 가장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앞에서도 그런 말을 한번 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100억짜리 GIS 공사다라고 한다면 90억 정도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획득하고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관리하는 데 들어갑니다. 그만큼 이 데이터베이스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사전에 사용자하고 이 어떻게 다 쓸 건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회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설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 이 특징을 한번 살펴보죠. 자, 먼저 장점으로는 데이터들이 다 집중이 돼요. 모이죠. 그렇죠? 자료를 모은다 그랬잖아요. 서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 자료를 모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료의 집중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이렇게 집중돼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막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표준화된 어떤 규격에 맞도록 탁탁탁탁 어떤 룰에 의해서 표준화되고 그래서 구조화돼서 구조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또 이 데이터베이스는 서로 만든 사람이 다른 데이터도 하나는 내가 만들었고 하나는 서울시에서 만들었어. 이렇게 서로 만든 사람이 다른 데이터일지라도 한 군데로 묶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연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조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자료를 검색하고 쿼리하고
그 응답에 따라서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빠르고 용이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하나의 덩어리로 갖춰서 구축이 되면 많은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죠. 또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에서 서로 다른 목적으로 편집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목적으로 저장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진짜로 오토캐드를 쓸 줄 몰라요. 물론 배운 적은 있어요. 근데 감이 안 와. 잘 몰라. 하지만 나는 옛날부터 마이크로스테이션이라는 캐드를 썼어요. 물론 다른 회사 거예요. 이거 실제 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난 오토캐드에서 만든 파일을 내 마이크로스테이션에서 돌리고 싶은데 또 좀 더 수정도 하고 요걸 좀 이쁘게 만들고 싶은데 쓸 수가 없네요.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큰 프로그램들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파일 포맷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오토캐드 쓰시는 분들은 알지만 확장자가 뭐예요? DWG예요. 드로잉 파일이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스테이션에서 사용하는 확장자는 DGN이에요. 디자인 파일이에요. 이 두 개는 호환이 안 돼요. 하지만 오토캐드에서 작업한 거를 Drawing Exchange Format, 즉 DXF 포맷으로 넘겨주면 나는 내 마이크로스테이션에서 그 파일을 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수정을 할 수 있고 더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100% 완벽하게 호환은 안 돼요. 그 선의 굵기라든지 또는 선의 컬러 같은 거는 약간 바뀔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 정보들은 다 그대로 들어옵니다. 이건 뭐하고 똑같아요? 내가 MS 워드에서 작업한 그런 한글 문서 파일을 아레아 한글에서 불러들여서 작업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서로 다른 목적으로, 서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만든 것들도 공유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입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단점이 있어요? 이거는 아무나 못 만져요. 전문가가 꼭 만져야 되고 아무나 만졌다간 박살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전문가가 처음부터 끼어서 설계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고 업데이트도 해야 됩니다. 또 이 데이터베이스는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죠. 데이터베이스가 GIS 공사의 90% 이상이 될 수가 있어요. 즉 비싸요. 초기 구축 비용이 무척 비싸요. 또 유지 관리를 할 때도 비싸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수많은 내비게이션 회사들이 있지만 옛날에 퍽퍽 쓰러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네, 지도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 전국이 얼마나 넓어요? 뭐 대한민국 좁다 그래도 전국에 대한 도로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수치지도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굉장히 많은 인력과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없어지는 회사들이 꽤 많아요. 이런 것처럼 이 데이터를 유지 관리하는데도 굉장히 비싸다는 얘기예요. 자, 이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원시 데이터를 만들 때 굉장히 많은 힘이 들죠. 예를 들어서 지형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과거에는 항공사진 측량을 했고 요즘엔 라이다 측량을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하려면 우리도 그 사용료를 내려면 무척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공되는 가격도 비쌉니다. 우리가 지금 돈만 주면 GOI라든지 또는 월드뷰 같은 위성들의 영상을 사올 수 있어요. 영상 한 장을 사오는데 몇백만 원씩 해요. 그러면 이거 돈 없으면 못 쓰죠. 즉 제공되는 정보가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사용자들은 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해서는 미리 만들어 놓고 정해진 그런 흐름, 요걸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오라클을 쓰려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또 캐드를 쓰려면 버벅대는 컴퓨터는 쓰면 안 되죠. 렌더링하고 막 이럴 때는. 그래서 구성 장비들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요즘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뭐? 해킹. 그쵸? 예. 자료가 유출이 되거나 아니면 자료가 누가 고의적으로 망가뜨려 버리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중앙 집중식에서 분산식, 그 다음에 병행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분실이나 망실에 대해서 보안 조치가 또는 어떤 그 보완이 아니고 이건 보안이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이 데이터베이스 모델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종류. 먼저 평면 파일 구조가 있어요. Flat File Model Structure. Flat File Model Structure. 그리고 평면 파일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계층형 구조가 있습니다. Hierarchical Structure. 앞에서도 아까 슬쩍 그 계층형 얘기가 나왔죠? 아버지 떼가 있고, 자식 떼가 있고, 아들 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망구조, 네트워크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많이 쓰는 방식 중에 하나인 관계구조형, 이런 시스템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평면 파일 구조입니다. 이 평면 파일 구조는 모든 기록들이 같은 자료 항목을 갖게 돼요. 그리고 검색자에 의해서 정해지는 항목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하나씩 차례차례 배열이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 기록들에 대해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순차적인 탐색을 하거나, 아니면 이진법에 의해서 탐색을 하거나, 아니면 키워드 또는 색인을 기준으로 한 탐색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이 평면 파일 구조의 장점은 이 기록을 검색할 때, 쿼리할 때 검색자 키를 사용하기 때문에 검색이 신속합니다. 그리고 구조가 아주 심플해요.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작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어떤 주어진 기록에 대해서 자료 항목이 많은 값을, 즉 다양한 값을 가질 때는 이건 처리하기가 어려워져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짜기가 무척 어려워집니다. 또 새로운 자료 항목을 추가하거나 또는 자료 항목의 길이를 막 늘리거나 할 때, 이때는 각기 거기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전부 다 변형시켜 주어야 한다는 그러한 귀차니즘, 그러한 단점이 있지요. 자,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모델 중에서 계층형, Hierarchical Structure, 계층형 구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죠. 자, 먼저 계층형 구조의 특징. 자, 이 계층형 구조는 여러 자료 항목이 하나의 기록에 포함이 되죠. 레코드에. 앞서 우리 레코드 얘기했었어요. 그 다음에 파일 내의 각각의 기록들은 서로 각각 다른 층,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이렇게 연관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관들은 지시자를 이용해서, 키를 이용해서 낮은 단계의 기록과 높은 단계의 기록을 연결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자, 이 계층형 구조의 장점은 다양한 기록이 다른 파일에 있는 기록과 서로 연관이 있어요. 즉 아버지 때, 아들 때, 자식 때가 서로 연관 있게 모여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기록에 추가를 하거나 기록을 싹 삭제하는 게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좀 험한 말이지만 옛날 조선시대 때 반역을 저지르면 삼족을 멸한다 그랬죠. 그 가문만 싹 드러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네, 아니면 그 가문만 가져다가 데이터베이스에 심어주든가. 이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또 높은 단계의 기록을 통해서 각기 밑으로 내려가서 하위 구조로 접근하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료를 검색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대신 어떤 단점이 있느냐, 이 자료에 대한 접근할 때 맨 먼저 꼭대기부터 따라 내려가야 돼요. 바로 아들대로 치고 들어가질 못하고 손자대로 치고 들어가질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할아버지부터, 조상부터 잡아갖고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상을 잡아야 그 밑에 때 검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위 단계의 기록들이 서로 연관돼 있어야지만 하위 기록들 안에 있는 동일한 자료들을 검색하는 게 가능해져요. 그리고 지시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지시자를 박아 넣어야 되는데, 이 지시자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역시 확보되어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가 계층형 구조를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존재하는데 각각의 테이블들이 쭉 깔리죠. 그리고 하나의 테이블은 이렇게 또 여러 개의 레코드를 갖고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또 이 각각의 레코드들은 또 필드, 영역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음 대로 영역을 구성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계층형 Hierarchical Structure 구조의 데이터베이스 모델입니다. 자, 이번에는 망구조, 네트워크 스트럭처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자, 먼저 망구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 망구조는 어떠한 기록이 있을 때 다른 파일에 있는 하나 이상의 기록들과 연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파일에 있는 기록들과 연관시키기 위해서 계층형 구조와 마찬가지로 지시자가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망구조의 장점으로는 다른 파일 내에 있는 기록을 접근하는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각각의 지시자를 통해서. 또 기록들 사이에 다양한 연관이 있어요. 이 연관이 있더라도 반복해서 자료 항목을 생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서로 찾아가면 되니까. 똑같은 걸 계속 복제를 해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파일에 들어있는 기록에 변화가 발생해도 다른 파일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또 기록이 추가되거나 삭제되면 서로 다른 자료 내에 있는 기록 사이의 연관성을 정의하는 지시자들이 자동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망구조의 단점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료 이용 영역이 계속 확대가 되죠. 그러면 영역이 확대가 된다는 얘기는 연관성이 점점 복잡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연관성이 복잡하게 되면 또 이 연관성을 위해서 자료를 또 재구성해야 되고, 그러면 또 새로운 연관성을 규정해야 돼요. 계속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덩치가 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복잡한 자료망을 갖게 되겠죠. 여기서 지시자를 굉장히 많이 심어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시자를 확보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하게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관계구조 데이터베이스 모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먼저 이 관계구조의 특징. 이 자료 항목들은 표, 테이블이라고 불리는 서로 다른 평면 구조의 파일에 저장이 돼요. 또 표 내에 있는 각각의 사상들, 엔티티들은 반복되는 영역이 없는 하나의 자료 항목 구조를 갖습니다. 이러한 표들, 테이블들은 쭉 옆으로 횡방향으로 주어진 값들과 연관을 맺게 되고요. 즉 관계를 맺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관계 구조예요. 관계를 또는 연관을 맺게 되고 또 이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에는 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요. 그러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관계 구조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기술자가 아닌 일반 사용자도 자료에 대한 접근이 쉬워요. 그래서 새로운 기록이 추가되거나 자료 항목이 추가되거나 또는 기록들 간에 새로운 관계가 설정되더라도 기존의 프로그램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굴러갈 수가 있습니다. 대신 단점으로는 표가 크죠. 그 커다란 표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또 정립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처리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표 내 기록들에 대한 접근은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차례차례 찾아 들어가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굉장히 낮아요. 또 두 번째 단점으로는 사용자가 각 항목들 사이에 관계를 잘못 설정해서 불필요한 관계까지 만들어내게 될 때 이러한 기록들 사이에 연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오류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